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조문은 상한론 조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 처방이 애용되는 소청룡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늦게 부랴부랴 올렸는데 제가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예, 밤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 음성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예전에는 뭐 저녁 때도 하고 그랬는데 새벽에 하는 게 훨씬 소리도 좋고 저녁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조문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바로 오늘 전해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통 한 보름, 열흘에서 보름 정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조문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조문이 있더라고요. 잘못 올려놓은 게. 그리고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아주 나름대로 괜찮다. 이 소청룡탕 강의는 비교적 잘 됐다 생각했던 게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집사람하고 여기 속초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영랑호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감정이 그만큼 예전만큼 솟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쓴 글을 최소한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 글은 써놓은 지가 오래됐고 강의도 한 지도 벌써 한 보름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글에 대한 집중력이 제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복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뭐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새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조문을 볼 때 항상 조문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이외의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 조문의 원문에 해당되는 정보, 원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탐탁하지 않을 때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 차례 이 글을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한 표불의 한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대라고, 한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유 수기하야 건구 발열이에 하며 혹갈 혹리 혹얼하며 혹 소변분리 하야. 여기서도 여러분 하야 이렇게 돼 있죠. 소변분리하야 소복만 하고 혹천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심하유 수기입니다. 심하유 수기. 그런데 자, 심하유 수기가 과연 올바른 표기이냐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심하유 수기라고 하는 게 증상이냐 아니면 병인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후세 사람의 위탁이다. 위탁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병증은 결국 심하유 수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수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른 구역감이라든가 또는 이 수기가 발작으로 인해서 열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표불회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파란 글자로 썼느냐 하면은 이 글이 어떠한 서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 나가면은 이 글은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일부밖에 우리가 터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항상 그러죠. 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단서를 조건을 붙였을까? 이거는 일종의 이 조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머리 앞에 쓰여져 있는 거래요. 상한으로 인해서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심하유 수기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으로 인해서 표증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심하의 수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증과 심하유 수기라고 하는 인과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이죠. 예. 그리고 모든 병증은 표증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표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에 해당되는, 리위에 해당되는 어떠한 병 원인이죠. 자, 외감에 의해서 우리 인체 내부에 어떠한 병리적인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글이죠. 예.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표와 리를 서로 연결고리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병증들이, 상한론에서 말하는 많은 이와 같은 병증들이 외감하고 서로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정수증으로 인해서 마른 구역감이라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예, 심하면 어떤 경우는 천식도 유발이 되죠. 자, 왜 갈증이 날까요? 심하의 수기가 있는데. 예. 오룡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오룡산에도 갈증과 소변 분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백호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오룡산 계통류를 써야 되죠. 예, 백복이라든가 계지 종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갈증도 나오잖아요. 왜 갈증이 생기는가? 심하의 수기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해석을 못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정수증에 발작하는 여부에 따라서 수기가 잠복해 있건 아니면 발작을 하는가에 따라서 혹연지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호탕에서도 나타나죠. 필연지증과 혹연지증. 예, 거기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게 아주 재밌는 조문이에요. 여기 리가 나와 있죠. 그 리는 대변을 뜻하는 겁니까? 소변을 뜻하는 겁니까? 조문에서 리라고만 단독적으로 쓸 때는 반드시 대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소변 분리라는 게 나왔잖아요. 소변을 말할 때는 반드시 소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변이 리에다가 아니라 대변을, 우리가 심하의 수기증이 있는 사람은 대변을 설사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설사를 할까? 왜 갈증을 할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여러분 트림을 한다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림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소변 분리하게 되면은 어떠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가? 소복이 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만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소복만이라고 표기한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복만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승기탕 종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소변이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아랫배가 빵빵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변이 분리했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정수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혹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갈증이라든가 트림이라든가 이거와 관계이시, 예, 정수로 인해서 심하유 수기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호흡곤란, 이 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청룡탕증이나 마왕탕증에서 불안출이 번조라든가 무한이 천 같은 경우는 마왕탕을 쓰죠. 심하유 수기 같은 경우를 있을 때는 소청룡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 변조에 의해서, 정수에 의해서. 자, 또는 복만이천, 대변 분리라든가 배가 빵빵해졌을 때, 조시의 현상이 있을 때 천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럴 때는 승기탕 종류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은 세 부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소총량탕으로 치료한다.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저한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론에 우리 한의학 세계에서 상한론에 실질적으로 관심 기울이는 사람도 잘 높게 봐봐야 20% 정도라고 합니다. 20%만 조금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상한론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불과 몇 프로 안 되겠죠. 오자라고 하는 건 상대를 지칭할 때 오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한영 씨한테 묻기를 당신이 말이야 이한영 씨 당신이 일찍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중경의 글쓰기 방식은 문체는 오로지 병증을 철저하게 근거로 하고 병인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증을 쓰는 데에 병인을 쓰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일호병증. 그러니까 철두철미 중경의 글쓰기 방식은 병증을 근거로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당신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시마요 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병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병인이라고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여러분? 시마요 숙이가 병증입니까? 병인입니까? 이게 약간 모호합니다. 그리고 시마요 숙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저 가슴 밑에 위 부위에 수기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것은 의사가 환자의 그 심화 부위를 촉지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심화비가 있는지 심화만이 있는지 촉지를 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은 눈으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손으로 환자의 몸을 촉지하고 안지함으로써 이렇게 모든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시마유숙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문자다. 후세 사람이 누군가가 몰래 이 조문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소리예요. 주의 문자됨을 우리가 알 수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마유숙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시마유 수기를 가지고 위내 정수라고 이렇게 여긴다. 일본 고방가들이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맞다면은 위내 정수증이 바로 시마유 수기라고 한다면 맞다면 위내에는 어떠한 이유로서 정수가 되었는가. 그렇죠. 이거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문제죠. 이거 도대체 왜 시마의 수기가 형성이 되는가? 원컨대 그 자세한 내막을 듣고 싶다.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물론 초보자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중급자 때도 왜 우리 몸에 수기가 형성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체 내에 생리적인 어떠한 문제점, 병리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대에서 규명해 놓은 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오로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체내의 수기 변조로 인해서 수많은 병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 의하는 수기 변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마유 수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고 이 단서를 통해야지만이 옛날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은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요략은 고문서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병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조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와 같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시마이숙이라는 거를
예, 이거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안목이 있지 않으면 이런 거를 쓰지 못합니다. 결코 못 씁니다. 예, 정말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 이와 같은 수기 변조를 우리 생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건, 단서로 봤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냥 외감과 내상의 관계없이, 자, 외감과 내상의 관계없이 심화유 수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 인체 내의 그 수기는 반드시 미상볼, 반드시 이런 소리죠. 상충하박하고 자충우돌하기 때문에, 자, 요 말도 자, 우리가 지금도 이런 말은 잘 쓰죠. 예, 상충하박, 위로 치받고 아래로 압박한다. 그리고 좌충우돌한다. 야, 이거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의학, 한의학적 용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거는 예, 가금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예, 그리고 저기 황한의학에서도 일본 고방가도 사용했습니다. 예, 참 멋있는 전위 용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상충진동이라는 말을 압축해서 쓰죠. 우리 인체 내의 수기는요, 정상적인 수기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예, 형성이 되게 되면은 수기의 변조가 특히 위 부위에 형성이 되게 되면은 상충하고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외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상충하고 하박하고 좌충우돌하게 하는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외감이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이 조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구, 발열이의 혹갈, 혹리, 혹얼, 소변분리, 소복만, 혹천 이와 같은 예, 증상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할 때는 설령 심화 부위에 우리가 수기가 촉지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진을 했는데 수기가 이렇게 물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 이렇게 딱 손을 대면요. 예민하게 우리가 물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더라지만 예,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예. 반하사심탕에도 장중내명이라고 그러죠. 그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장중내명, 장 속에서 예, 촉진을 했는데 물소리가 번개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껴야 돼요. 자, 우리가 환자의 몸을 복진을 했을 때 덮어놓고 막 꽉 누르고 여러 번 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숙이는요, 물소리는 흩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촉진하고 이렇게 복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치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꾹꾹꾹 함부로 막 누르면 안 돼요. 부드럽게 살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자, 심하유 수기가 촉진은 되질 않았는데 이와 같은 증상들 건구, 발열이의 혹갈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아, 이 사람은 수기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꼭 심하유 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또한 위내의 정수는 그러면은 왜 형성이 되는가? 위내 정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은 위내 일시적으로 위내 정수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도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을 조금씩 흡수해지는 것을 보고서 가늠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게 원래 좋습니다. 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물이 소화가 잘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물만큼 소화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시기는 마셔야 되지만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돼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위내에 수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보통 나타나는 게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이 많아요. 예, 답답함이라든가 그만큼 수기가 수분이 소화가 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위내에 정수증이 생기는가? 그것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세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체질적인 소인, 이게 1번. 타고난 거죠. 타고나고, 그리고 또 하나. 음냉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말로 말하면은 냉수라든가 음료수 종류를 너무나 자주 먹는다.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그냥 먹습니까? 냉장고에 들어갔던 과일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영양가가 많은 것도 있지만 과일의 성질이 차다는 거예요. 이 찬 성질은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찬 음식이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미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체질적인 문제, 기호식품, 회도 마찬가지죠. 찬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감에 노출되었으니 외감에 노출된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서 이 위내 정수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원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수기 변조가. 그런데 유독 위내 정수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로 말하면은 저는 체질 잘 모릅니다만 소음인에 해당됩니다. 소음인에. 그러니까 정말로 음식 관계 조심하고 피부의 체온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만약 그 사람이 본래 위중에 허한이 있으면 자 조문에 보면은 위중 허랭 허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허한, 허랭 이것은 전부 다 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가 심하 부위나 혀파 부위에 잠복해 있다가 본래 한마디로 말해서 또 이것도 양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양이 허하다. 여러분 양이 허하면 어떻게 되죠?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수기가 침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허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허해서 그러니까 리허해서 또 어떤 경우는 하허해서 이럴 때는 그 허는 우리 몸의 체온이 적정 온도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수기 변조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일부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심하라든가 혀파라고 얘기했지만 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외감에 노출이 되면 이와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외감에 노출되면 그 수기에 병증되는 것이 잠복해 있는 수기의 병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요거는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는 더욱더 발동해서 많은 여러 가지 병증들이 폭로 드디어 나타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풍안에 우리가 외감에 하루 노출되었다고 이런 소리예요. 풍안 일조지감으로 갑자기 심하에 수기가 형성되었겠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체질적인 소인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조금 확대 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거. 자, 우리가 환자도 그렇고 우리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현상. 나는 감기 안 걸렸어. 여러분, 감기로 인해서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감기 걸리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서 잘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집 안에서도 이불을 덮지 않으면은 체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크게 보면 풍안입니다. 예. 현대는 우리가 문명의 어떤 이기로 인해 가지고서 집안의 체온, 방 안의 체온, 또 내 그 피부의 체온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이전에, 불과 100년 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태어나서 평생 풍안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예. 외감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안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말입니까? 예. 제가 머리글에서도 설명했듯이 풍안은 백병의 시작이며 또 백병의 모든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뭐 이런 얼치기 같은 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그때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 풍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야 상감지 중에 이거는 제가 가묵론에서 썼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가묵론을 감하고 응한다는 이 현상을 글로써 쓰고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 글은 한 줄인데 저는 여러분 이 글을 쓰는데 요 한 단락을 쓰는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15년. 제가 요거를 한 20대에 거의 20년 걸렸네요. 20대 중반에 가묵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우연히 장자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주야 상감지 중에 우리가 낮과 밤에 항상 외감에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 수미지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감자하고 응자는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역을 공부할 때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함이라는 괴가 있어요. 함이라는 괴. 거기에 정의천 선생이 정말로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지의 어떤 현상은 알고 보면은 감과 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출이 되었을 때 감하게 되면은 반응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면 또 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표병이 생기게 되면은 표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인체 내부에 반피오발이라든가 이라든가 다양하게 또 그쪽으로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즉 응하고 응즉 또 감한다. 이런 말이 형성이 돼요. 이것은 제가 우연히 쓴 게 아니라는 거, 결코 우연히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상한론 앞에서 상한 중경 독법론에서 감응론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쓰지 않는다는 거, 요런 말, 여러분도 우리가 나중에 주역을 공부하면은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감기 안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몸은 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알아요, 여러분. 자, 긴 소매를 입어야 되는데 반팔 소매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피부가 노출이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차수자 모심을 하게 됩니다. 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한 부주의한 데서 몸이 예민한 사람들은 거의 골병이 들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평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즘에 현대적으로 알러지 비오염이라든가 이게 무슨 뭐 먼지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맞지만은 체온 변화에 의해서 거의 알러지 비오염을 해가지고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귀 쪽으로 수액이 어떠한 변조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소청룡탕이 아주 탁월한 약이라는 거. 예, 여러분 보증 이끼탕만 탁월한 약이 아니에요. 예, 소청룡탕을 이해하고 거기에 보증 이끼탕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체는 예, 울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가 울결 현상이 생기고 또 장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 위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호흡기 계통이든 소화기 계통이든 생식기 계통이든 예, 이런 쪽으로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우리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가 외감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 외감에는 외감과 중력, 중력에 항상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몸이 노쇠해지면은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몸이 구부러지고 피부가 늘어지는 것도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저는 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중력 못 벗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면역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 외감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병증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체 내에는 거기에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위축이 되면 여러분 수기가 바로 따라 나타난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예, 제가 그 순수하게 제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그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 품부와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혈수 병독이 어디에 가서 축적이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취약한 곳에 이와 같은 기혈수 병독이 변조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 우리는 그 사람의 내재적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내재적인 병독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외감이라고 하는 또는 음식이라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날 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체형과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그 같은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양하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봐야지 우리가 상한론이 얼마나 잘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기소주의 기기 필어. 여러분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가 이르는 곳에 예,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건 몰리다 이 소리예요. 사기가 몰리는 곳에 그 기는 인체의 기는 반드시 허약해진다. 아주 이건 멋있는 말입니다. 예, 굉장히 멋있는 말. 그러나 상한론을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뒤집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 기가 반드시 허한 곳에 사기가 이른다. 이렇게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인즉 사기가 우리 인체 내에 전기가 허약한 곳,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위축된다 그랬죠. 예, 다 위축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호흡기, 어떤 사람은 생식기, 어떤 사람은 소화기,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비인후과라든가. 예. 그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사기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병독이 축적이 되고 병증이 나타난다. 예, 이건 뭐 그냥 대략적인 용어지만 저는 이렇게 한방의 어떤 이런 통찰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의학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통찰력이죠. 통찰력은 뭐죠? 잡다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의 매력이죠. 예. 잡다한 공부가 잡다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통찰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상한론을 가지고 왜 입만 열면, 저는 상한론 이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워낙 제가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의학이라든가 의학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지금 이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제가 무슨 뭐 의학적인 지식을 뭐 이렇게 귀동량으로 많이 이제 듣기도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춘추입니다. 춘추. 이런 글들하고 춘추하고도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중경이 요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에는 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중경이 비록 풍안을 근거로 현재 나타난 증상을 기술했다. 우리가 보면 알죠. 중경의 모든 대부분의 조문은 풍과 한을 근거로 해서 현재 나타난 증상 기술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말하지만 풍부와 그 사람의 내재적인 성향이 이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는 뭐를 말하죠? 현재 나타난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와 기혈수, 병독이 어떤 식으로 치우쳐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풍안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이 오로지 풍안 때문에만 형성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되어 있는 증상들이 정말로 멋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쓴 글이지만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멋진 글이죠. 제가 썼지만 제가 상한론을 보고 이해한 글입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은 없어요. 간단하게. 그러므로 기혈수 병독이 우리 인체 내에 축적되는 이유는 비단 풍안의 외감뿐만이 아니요 이런 소리죠. 비단 풍안의 외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풍안의 외감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실상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병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위내 정수증은 아무나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계지가부자탕에서도 파랑 과다했더니 파랑을 과다했는데 수루부지에 여러분 파랑 한번 잘못했다고 여러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나타난 현재의 증상을 통해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망향증의 환자라는 거, 본래 망향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크게 보면요, 심화유수기도 양허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허라고 하는 말은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 수기 변조가 발생이 되어진 거다. 이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라는 용어는 수기가 내포되어 있다, 침착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상한론과 금기요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글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웃자고 하는 소리만은 분명히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글을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 하나 쓸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여기 보면은 상한 세 글자로 돼 있죠. 여기도 술견증, 여기도 세 글자로 돼 있잖아요. 이 견증이라고, 현증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나타난 증상, 보이는 증상. 정말 여러분, 이거에 제 고심의 일착이에요. 현재 나타난 증상. 그래서 견병지원이라고 했을 때, 견병. 여기서는 병을 본다 이러지만 나타난 병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근원을 파악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 쓴 글입니까? 견병지원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글이라도 천천히 읽다 보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에 대해서 눈에 띄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앞에 풍안지갑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여기 체질지 품.
이 감이라고 하고 타고나 어떤 것 이런 것들. 예. 여기는 찰기인, 찰기병 세 글자, 직인 요거 세 글자로 돼 있잖아요. 이 옛날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글 읽기가 편하고 발음하기가 편해요. 이게 아주 쉽습니다. 비독이 풍한지감이요 이다이 기질지품이세 고로 찰기병이지. 그냥 글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제 글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서를 읽다 보면은 저는 사서 5경을 주석 각주까지 전부 다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물론 옛날 사람의 글쓰기 방식이지만 문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아도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죠. 굉장히 쉬운 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단어 하나를 이게 쓸 때 여러분 얼마나 고심했다는 거. 수거, 풍한이 술견증이나 품부 성향이 제기중을 가지하라. 여러분 이거 중경서를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제 자랑이 조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쓸 때는 공격도 하지만 수비도 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야, 그거는 이한영 당신 생각이야. 상한 넌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어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견지료 요거는 사실은 뭐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디서 제가 베꼈냐면은 상한 내소집의 그 내소집 후편에 상한 논익에 나와 있는 문자예요. 제가 그거 보고 멋있다. 요 글자는 내가 조금 따다가 써야겠다 이런 게. 자, 요거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여견지료 제 견해가 오류라고 의심이 되거든 이런 소리예요. 야, 너 그거 네 생각이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한 표불의 심하유 수기 이 구를 잘 봐라.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의 수기가 형성되었고 심하의 수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변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변이 편안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하의 수기가 치료된다는 거죠. 조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불리하기 때문에 소복만 이렇게 여러분 병세의 관점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하의 수기는 왜 생겼죠? 이 사람의 위중이 허행하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심하의 수기가 생긴 거죠. 그럼 허하면은 우리가 온축한다는 말을 하죠. 온지한다. 따뜻하게 한다. 여러분, 온지한다는 게 뭐죠? 이것도 조문에 나오죠. 온지한다는 게 바로 축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따뜻하게 한다. 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게 바로 축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약이 백출백복이에요. 생강하고. 이게 대표적인 약입니다. 백출과 백복을 쓰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소변 위의 정수증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여러분 백복, 택사, 절영을 쓰죠. 백출도 당연히 쓰고. 그래서 이 소총영탕은 영계출감탕과 소총영탕과 오령산 이와 같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다만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처방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자, 궁극적으로 보면 제가 또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표리가 호근하고 내외 이론자. 이게 글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병철 님이 원장님이 요거를 한 거구나. 어저께. 어저께 올린 거 제가 삭제하고 오늘 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저도 막 이런데 막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회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고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원 나가서 바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내외 이론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표리가 호근됐다는 게 뭐냐? 이거 여러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극이 뭐죠? 태극이 이렇게 돼 있죠. 네. 태극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요게 이게 거꾸로 돼 있나? 네. 잘 모르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양이죠. 이게 음이잖아요. 네. 이게 태극의 형상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음양호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리학의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명도와 이천 선생의 선생되는 뭐 주돈이 선생 또는 주무숙이라 해서 태극 도설에 보면은 음양호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통찰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과 양의 현상에 있어서 서로 상대적인, 그러니까 대대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그 근원에서는 서로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예. 표는 이의, 이지 근, 이의 뿌리다. 이런 소리예요. 표자는 뭐 이렇게 자자 쓰겠습니다. 표자는 이의 뿌리다. 또 리자는 표의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상 표병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표가 바로 이의 뿌리고 이가 또한 표의 뿌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병증이 하찮은 병이 아닙니다. 결코. 상한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3분의 2가 전부 다 태양병이에요. 표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잡병이라든가 이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표리 혹은 내외가 이런 관계다. 인체와 우리가 외관 또는 중력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 우리가 단순히 현대는 그냥 우리가 그 외감을 자꾸만 조금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예, 우리가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쓴 글이라 하더라도 이한영 씨 뭐 당신이 뭐 건방지게 뭐 이런 말 귓동냥으로 듣지 마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중용에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 하죠? 군자는 합 내외지도라 그랬잖아요. 내외의 도를 합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한론이 아니 죄송합니다. 주자 철학에 여러분 나쁜 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끼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주자학을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주자 철학을 배운 건 뭐냐면은 표리가 서로 원인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철학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뭐죠? 사회생활을 하죠. 결혼하고. 근데 불교는 어떻게 되죠? 불교는 인륜을 떠나잖아요. 속세를 떠나잖아요. 표를 없애버린 겁니다. 외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 오로지 명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들 대부분이 그렇죠. 육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와리,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로 보면은 천국이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현재의 이 삶이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예.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이 멋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자 철학은 항상 그 문제를 고민했어요. 예, 불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중용에 막현호음, 막현홈이라는 말, 음미한 거, 숨겨져 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게 없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것과 어떠한 뭐라 그러죠?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이것이 서로 원인 관계, 가문론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불교를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죠. 그러나 불교는 뭐죠?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자가 대학 서문에서 뭐라 그랬죠? 일용 어묵 동종지간에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을 왜 썼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있다는 거. 돈은 일상생활에 있다. 예. 앉아서 여러분 좌선 틀고 선에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의 공부의 방향이지만 표리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역에 가서 보면 나와요. 경의직내하고 예. 경의직내하고 예. 의로서 외를 통제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표리 혹은 내외 이론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런 말들이 멋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상황에 복령과 우리가 처방을 보면은 택사라든가 예, 생강, 반화, 백출은 이수작용 또는 산음작용, 예, 산음작용 같은 것도 있죠. 이 생강이 산음작용에 해당되죠. 또는 거담, 반화 같은 거, 조습제, 백출은 조습제죠. 그러니까 위가 건조한 사람은 백출을 잘못 먹으면 안 되죠. 위가 건조했을 때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이 능히 위내의 정수를 구축하는 것, 내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계지마왕의 해기와 발표제가 능히 이 바로 위내의 정수의 수기의 역충을 막아주고 내압의 불균형을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 내압 관계. 예, 이것도 제가 보감론이라는 글을 썼죠. 인체내라는 것은 표리 상하, 상중하가 전부 다 여러분 예, 어떠한 일정한 압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감에 의해서 피부의 전기가 울결이 되면 여러분 호흡곤란이 생기는 게 뭡니까? 이 내압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만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부의 압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두통도 생기게 되고 어지럼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뭐 안압이니 뇌압이라는 말 현대에도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상한론을 잘 보면요. 이 내압의 불균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감과 병독에 의해서 내부 압력 관계가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상한론에 예를 들어서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호흡곤란이 생기는가? 바로 외부로 소통되어지는 우리의 어떠한 에너지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흉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압 불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 관계, 안압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분 압력이라는 건 어디에 생기죠? 공간에서 생깁니다. 공간. 우리 인체는 공간이에요. 빈 공간. 세포도 하나의 공간이죠. 머리도 하나의 공간. 피부도 여러분 공간입니다. 모든 게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는 압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상호 압력 관계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조기예요. 기를 조절하는 거. 기를 조절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압력 관계를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예. 자, 마침내 표병은 표병, 이병은 이병, 상한은 상한, 잡병은 잡병. 제가 잘 쓰죠. 예. 우리가 의학인문이나 독립의학 경학전서 후세에 만들어진 책들을 보면 이런 논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감과 잡병을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원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하게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상한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랬죠. 상한의 표불해라 그랬잖아요. 그 조건 예, 의해서 심화유 수기가 형성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병은 표병이고 이병은 이병이겠습니까? 표즉이고 이즉 표죠. 이렇게 돼버리죠. 상한이 곧 잡병이고 잡병이 곧 상한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되는 거죠. 물론 외감의 영향이 많을 수도 있고 내상의 원인이 많을 수도 있죠. 완전히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이걸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저께 했던 게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그래도 참 부랴부랴 도저히 이거는 기록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 기록이잖아요. 제 기록을 상한론 중에서도 소총영탕 심화유수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금계유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폐홍이니 폐창이니 모든 것 그런 것도 심화유수기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총영탕이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가. 예, 폐위, 폐창, 폐용. 예, 그게 다 이 조문하고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